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들. 충북의 국보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충주와 단양으로 가봅니다. 국보와 함께 만나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충북의 국보를 찾아서 한반도의 중심, 충주시 중앙탑면을 찾았습니다. 충주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중앙탑 공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도 어느새 봄 기운이 푸릇푸릇한데요. 여러분들은 충주에도 다양한 국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충주의 국보 여행을 함께 하실 이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박종선입니다. 오늘 충주와 단양에 있는 국보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보가 바로 이 중앙탑이 아닐까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국보 6호이고요. 정식 명칭은 충주 탑평리 7층 서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명 부를 때는 중앙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친숙하기는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중앙탑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국토의 중앙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충주 지역이 일명 중원 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곳을 중원경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지역에 국토의 중앙에 세웠다 해서 중앙탑이라고도 일명 부르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제2의 도시로 삼았던 곳이 중원경, 바로 충주입니다. 그만큼 충주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탑평리 7층 서탑, 즉 중앙탑인데요. 국토의 중심인 충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중앙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재밌는 설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 때 보폭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남과 북 끝에서 걷게 합니다. 그래 걷게 해서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탑평리, 이 일대가 되고 이 일대에다 탑을 세웠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설인가요? 진짜인가요? 설화라고 전해지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네. 국보 제6호 중앙탑,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까요?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규모가 상당합니다. 8세기 후반 그리고 9세기 초반쯤에 지어진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해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으로는 가장 높은 석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층 기단으로 돼 있고 옥계석이 7개가 정확하게 남아 있고 이렇게 딱 보시면 좀 위로 상승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위로 이렇게 떠받치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각 층에 있는 그 지붕돌이라고 하죠. 옥계석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솟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풍경공이라고 해가지고 풍경을 달았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탑이 일제시대 때 한번 보수를 거쳤다고 들었어요. 예, 1917년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해체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부에 이렇게 뜯겨져 나갔던 부분들을 일부 보수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보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최신의 기법이 시멘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1000년이 넘는 시간, 중앙탑 곳곳에는 세월을 견디는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의 정밀 검사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충주 시민의 보물이자 나라의 보물인 중앙탑, 국토의 중앙에서 앞으로도 변치 않은 위용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두 번째 국보, 중앙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면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맞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비는 광개토대왕비,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중국 길림성에 있는 지방 고구려비, 그리고 국내 한반도에 유일하게 있는 이 충주 고구려비,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중요한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국보네요.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인데요. 고구려가 한강을 넘어
충청도까지 세력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표입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근처에 있는 입성 마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비가 처음 발견된 거는 1978년도에 충주 지역에서 예성 동호회라는 아마추어 역사 동호회인데요. 중앙타 일대를 답사하러 오다가 입성 마을, 말 그대로 돌이 서 있는 마을, 그 마을에 입구에 서 있던 이 비석을 조사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끼가 잔뜩 껴있고 아무것도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은 비라고 여겨졌는데 그날 가서 조사를 해보니 글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고 답사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저희 연구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한 그 장준식 원장님께서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대거 조사단이 내려오게 되고 이게 고구려 비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예. 역사 동아리가 답사를 하다가 고구려비를 발견한 거네요? 예, 와,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충주 고구려비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탓에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삼국시대 충주 지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중원경은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충주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뜻인데요. 사실 문헌상의 기록만 남아있지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진짜 충주가 국원성이었다, 고구려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증명이 됐네요. 예, 그게 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이 세일라와 그 백제 그리고 이 주변국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담기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지만 훼손된 부분이 많아 비를 세운 이유 등 많은 부분이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는데요. 중원 지역 고구려 역사를 알 수 있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옛 고구려의 기백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주의 또 다른 국보를 찾아서 이번엔 충주시 소태면 청계산의 조용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이제까지 그 중앙탑면은 시내 중심가였잖아요. 와, 이렇게 산 속에 국보가 또 있을까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 봤던 문화유산들이고 지금 볼 문화유산은 조선 초에 있는 국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책하듯 길을 걷다 보면 숲 사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아담한 탑과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산속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왔는데 정말 산속에 탑이 있네요. 이게 국보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보 제197호인 보각국사 탑입니다. 보각국사면 이제 스님과 관련된 국보인가요? 예, 맞습니다. 고려 후기의 고승이었던 보각국사의 탑인데요. 이 보각국사가 1392년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이곳에 내려와서 입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고려 태조 이성계가 보각이라는 시호를 내려주고 이 탑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 탑 안에는 그 보각국사 그 사리가 있는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개국 후 유교 승상, 불교 억압 정책을 폈죠. 그럼에도 보각국사 승탑은 왕이 직접 명령해 세워진 대표적인 불탑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조성되었던 무학대사,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승탑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승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존재하는 승탑 중에 유일하게 국보인 승탑이 바로 이 승탑입니다. 네. 이렇듯 보각국사 승탑은 보각국사의 위상과 함께 조선 전기의 조형 미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특히 화려한 문양이 인상적이죠. 합신부도 그냥 원형이나 원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팔각형으로 그리고 신장들이 조각되어 있거나 기둥에 용들도 새겨져 있는 이야. 좀 세밀하게 조각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붕도 보시면 용머리라고 하죠. 용머리 해가지고 맨 끝에 용 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쓰진 못하는데 용이 여기 새겨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태조 이성계가 이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각국사탑 뒤에 있는 비석과 그 옛날에는 탑을 밝혔을 석등도
보물로 지정될 만큼 보각국사탑은 귀중한 문화재인데요. 조선 초기 승탑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꼭 들러보세요. 마지막으로 단양군 단성면으로 가봅니다. 단단하게 쌓아올린 성벽 옆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늘의 마지막 국보 단양 신라 적성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국사책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신라 적성비 맞죠? 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비는 신라 적성비로 저 앞에 보시면 단양 중령이 있는데요. 저 중령을 신라가 넘어와서 이 단양 일대, 이 적성 일대를 차지하고 나서 기념으로 세운 비입니다.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자리했던 신라에게 단양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곳을 차지한 신라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이 적성비인데요. 그렇게 저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가치가 높은 국보이기 때문이겠죠? 신라 진흥왕 때에는 많은 비들이 세워지는데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들이 그것들인데 그 진흥왕 순수비보다 먼저 세워진 비입니다. 신라가 이제 북진을 나갈 때 처음으로 세워졌던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충주에서는 거기가 고구려 영토였음을 알 수 있는 고구려 비를 만났다면 이곳 단양에서는 반대로 신라의 진출을 알 수가 있네요. 예, 중원 지역을 이제 70년가량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신라의 국력이 커지면서 이 적성을 차지하고 나서 이 적성을 함락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고구려의 유민들에게 어떻게 상을 베푸겠다. 너희가 이런 도움을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신라가 제일 좋으세요? 고구려가 좋으세요? 그다지 훼손이 심하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비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단양 신라 적성비. 당시 신라의 관직, 국가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보이기도 하죠. 적성비 뒤편으로 가면 전략적 요충지였던 남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옛 신라인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충주 단양까지 국보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도 같이 듣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다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고 좋은데요. 예, 수많은 역사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봤던 그 국보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꾸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해답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보에 담긴 재밌고 소중한 이야기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충북의 국보를 찾아서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